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돌발 악재가 불거지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2% 하락한 24,947.6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5% 하락한 2,695.95의 장을 마감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7,188.26으로 0.42% 올랐습니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 참을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플란 총재는 세계 성장은 둔화하고 있고 더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금리 인상에 민감한 섹터들의 경우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펙의 감산 잠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2.6% 하락한 51.49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신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오펙 회의에서 원칙적으로는 감산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감산 규모에 대한 결정은 비오펙 산유국인 러시아와의 협의 이후로 미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증가세를 이어가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0월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1.7% 늘어난 55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10월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입니다. 수출 감소는 항공기 엔진과 같은 항공 관련 제품 감소에서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2060선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하면서 670선까지 밀렸습니다. 3% 넘는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는 월요일에 이 미중 무역 분쟁 휴전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올랐던 수혜주들 그리고 낙폭 과대주들이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의 분위기도 좋지 않았는데요.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중국의 최대 휴대폰 업체죠. 이 화웨이의 CFO가 어제 캐나다에서 체포됐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 함께 들어보고 시장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본에서 최근 이 가상화폐로 돈 세탁을 하는 거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시아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최근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떠오르고 북미 리스크까지 우려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또한 큰데요.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게임주의 대표 종목인 넷마블이 어제 11%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폭이 아주 컸는데요. 함께 투자 조언 듣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스마트폰 업체죠. 이 화웨이의 CFO가 어제 캐나다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때문에 간밤에 뉴욕 증시도 하락했고 어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중 무역 분쟁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네, 말씀하셨듯이 화웨이죠. 임청패 회장의 딸인 머만주 글로벌 CFO가 캐나다에서 미국의 요청으로 좀 체포됐습니다. 우선 이란에 대한 미국의 거래 제재를 위반한 혐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CFO 같은 경우는 화웨이의 유력한 후계자라는 점에서 이번 체포가 이 화웨이 경영구조에 미칠 파장이 좀 주목되고 있고요. 우선 미국과 중국의 양국 정상이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서 양국 무역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우려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서 이제 영국도 이 화웨이의 5G 장비에 대한 사용 금지 대열에 나선 점도 이 화웨이 실적 악화에 직격탄이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체포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좀 시장에서 불안감이 더 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캐나다 법무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 우선 메일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몽환저우가 12월 1일 밴쿠버에서 체포됐다라고 밝혔고요. 미국이 인도를 요구하는 인물이며 보석 심리일은 금요일 7일로 잡혀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 캐나다 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 멍 CFO가 요청한 이 보도 금지에 따라서 체포 배경이나 추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우선은 주 캐나다 중국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내면서 캐나다 경찰이 미국과 캐나다의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은 중국 국민을 미국 요청으로 체포했다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중국은 어떤 강력한 반대와 항의를 표시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전일에 성명에서 회사 측은 멍 여사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회사 측은 이 혐의와 관련해서 매우 적은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라고 설명했고요. 우선은 CFO는 이 미국 당국의 요청으로 밴쿠버에서 체포됐으면 미국에 인도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부분이 우려가 좀 낳고 있는데, 우선 정확한 체포 원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선 이 CFO가 이란 제재 위반 의혹에 연루됐다는 관측이 좀 나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이 ZTE가 대북과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가했다가 1조 원이 넘는 벌금을 받고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 ZTE가 유사한 케이스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화웨이가 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인데다 이 멍 CFO가 이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의 딸이라는 점도 이번 사안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은 이 부회장 같은 경우가 대학 졸업 후에 지난 1993년이죠. 화웨이에 정식 입사해 재무 분야에서 줄곧 경영 수업을 쌓아왔습니다. CFO 요직까지 오른 현재 상태에서 이 런정페이 회장의 이를 위해 후계자로 낙점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ZTE에 비해서 이제 파장이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이유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체포건은 미국 주요 동맹국들의 하에 장비 사용 금지 행보와 맞물리면서 이 회사의 향후 경영에 심각한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주요 외신들은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어서 영국도 이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이 중국 화웨이의 이 5G 장비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는데, 영국의 주요 텔레콤 회사죠. 이 브리티시 텔레콤이 화웨이를 5G 네트워크 사업에서 재획효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지금 현재 화웨이 장비 같은 경우에도 3G와 이 4G에서도 이제 교체하는 부분을 지금 결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결정은 미국이 최근 동맹국들에게 이 보안을 이유로 중국 화웨이의 장비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는 두 가지 포석으로 해석하면 되겠는데요. 우선 미국은 미군이 주도한 지역에 화웨이 장비를 설치한 통신기지가 들어설 경우에 미군 정보가 누출될 것이라는 국가안보상 이유로 내걸으면서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를 독려하고 있고요.
여기에 중국산 5G가 세계 표준이 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의중도 작용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호주와 뉴질랜드가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에 동참한 현재 상황에서 영국 이번 결정이 중대 분수에 될 전망인데요. 영국의 결단에 따라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가운데 일본, 독일, 이탈리아 입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간밤에 화웨이 계좌에서 수상한 거래가 발견됐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런 뉴스 플로우 계속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 세탁 거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거의 9배가량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좀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가상화폐 거래 업체가 올해 1월과 10월에 가상화폐를 범죄 수익에 시작하는 의혹이 있다는 부분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 건수가 5,944건을 신고되면서 큰 이건 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정부에서는 이 자금 세탁 등 상황을 정리한 범죄 수익 이전 위험도 조사서에서 이 같은 신고 건수가 작년 4월과 12월에 669건과 비교하면 거의 9배에 달할 정도로 대폭 늘어났다고 전했고요. 이 가상화폐가 익명성이 거래가 높고 거래 추적이 어려운 점에서 이 자금 세탁 등에 악용돼 위험도가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좀 지적했습니다. 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같은 이 범죄에 관한 조사서는 부정 취득한 타인 명의의 계정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에 해외 사이트에서 엔화로 환금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좀 소개했고요. 이 조사서는 자금 세탁 말고도 불법 약물과 또 성범죄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 가상화폐를 쓰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고 좀 덧붙였습니다. 작년 4월에 시행한 개정에 대해서 보면은 이 범죄수 이전 방지법이 있는데요. 이 가상화폐 거래업자의 고객의 본인 확인과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고, 우선 가상화폐 관련 불법 혐의 신고가 좀 증가한 데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있는 거래를 신고할 의무가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시점에 금융청에 등록한 가상화폐 거래 업체는 16개사인데요. 등록 심사를 받고 있는 유사 업체도 3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금융청은 이 가상화폐 거래 감시 점검 체제가 불충분한 이유로 업무 정지와 업무 개선 명령 같은 행정 처분을 10월까지 28건이나 발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장단기 채권 수익률 역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채권 금리가 역전된 뒤에는 일정 기간을 두고 경기 침체가 온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말씀하셨듯이 지난 3일부터 이상 징후를 겪기 시작한 게 채권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국채 3년물과 5년물의 수익률은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좀 역전됐고 2년물과 5년물의 스프레드도 마이너스 구간에 좀 진입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도 역전 위험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같은 현상에 시장은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고, 이번 주 첫 증시에서는 3.1%나 하락하면서 어떤 10월 폭락장의 공포감을 좀 재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500 지수와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3%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이런 채권 금리 역전 현상에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어제 우리나라의 급락도 이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세계 주요 증시도 이 같은 공포감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 지수도 떨어지고 있고 상하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채권 금리는 장기물보다 높은 것이 정상입니다. 투자자들이 채권을 오래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장단기 수익률 축소나 또 역전은 어떤 불황의 전조로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확대될수록 안정적인 장기치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이 이런 역전 현상을 놔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같은 현상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에서 실물 경제 이르기까지 어떤 경제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은행들은 단기적으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높은 금리로 장기 대출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데,
이 금리가 역전되면 돈을 빌려줄수록 실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대출을 줄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고 투자 부진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선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내용을 좀 빌리자면은 1962년부터 현재까지 채권 수익률에 역전이 선행되지 않은 경기 불황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평균적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고 설명을 했고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과 또 보유국채 매각 같은 장기 금리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선행돼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수익을 역전을 통제할 수는 없으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어떤 해와적인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져 나왔고요. 또 어제 북한 미사일 기지 운영에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제 북한과의 대화가 의미 없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 최근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타 랠리를 기대했는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00선 아래로 내려왔고 코스닥도 700선 깨졌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할 얘기 앵커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네.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안 되죠? 네. 지금 시장 분위기는 밖의 날씨랑 똑같습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영하 7도, 8도까지 네.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서울 기준입니다만. 네. 네. 그랬을 때, 일단, 오늘 출근하실 때 단단히 싸매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고요. 네. 그만큼 시장 분위기도 냉랭하게 바뀐 상황입니다. 그런 흐름들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악재들의 변화는 그대로 또 시장에 노출된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인데, 네. 일단 미국과 무역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무역 분쟁 얘기들은 솔직히 기대감은 낮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물론 휴전 관련돼서 합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다들 바라보는 시각이 3개월 뒤에는 이제 무역 전쟁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앵커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네, 강요는 아니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은데 거기다 이제 유수의 투자기관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합의를 이끌 가능성 3개월 내에 20% 보고 있습니다. 20%면은 5분의 1 정도면은 거의 가능성을 많이 낮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은 워낙 기대감이 낮은데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자칭 관세맨이라고 네. 표현을 하면서 트위터에 올리는데 어벤져스 탄생인가요? 네, 앤트맨 이후에 나오는 관세맨도 지금 또 여러 가지 변화를 또 끌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앞으로의 흐름들은 예측할 수 없다. 불확실성이 크다란 관점들은 여전한 가운데 계속 강조드렸지만은 중국이 가장 이번에 쟁점으로 보여지고 있는 기술 관련된 얘기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나 중국 제조 2025 이쪽은 중국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래야 포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 입장 쪽으로 대변했을 때 나는 중국인이다라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는 고생 많이 했다. 특히 지금 세계의 공장으로 치부될 정도로 싼 노동력만 제공하고 충분히 지금까지 성장했다. 그럼 우리가 G2까지 그러니까 미국과 한번 힘을 견주기 위한 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겠죠. 일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여기서가 가장 중요한데 이 수단과 방법이란 얘기에 나오다 보니까 일단 눈을 좀 감고 여러 가지 기술 좀 탈취해도 우리나라가 네.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네. 그런 쪽에 이제 중국의 입장이다 보니까 기술 관련돼서는 지금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 보게 되면은 미국과의 협상이 안 되죠. 미국은 너네는 기술을 탈취하는 국가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다, 우리는 필요해서 했다. 라는 쪽이다 보면은 협상 자체가 안 되는 분위기죠. 그런 상황 쪽에서
변화가 이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무역 전쟁의 끝은 장기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어제 또 나왔던 얘기를 보게 되면 북한의 미사일 관련된 얘기는 솔직히 뭐 더 드릴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뉴스가 이와 관련돼서 좋은 쪽, 안 좋은 쪽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지금 계속 안 좋은 뉴스 북한 관련돼서 너네들은 계속 미사일 기지나 핵 관련돼서 포기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대한 뉴스들은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빨리 비핵화해라 라고 압박을 하는 푸시를 하는 여러 가지 정황상에서 나온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을 단순하게 북한이 변하고 있지 않다라는 쪽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협상 테이블에 계속 나와서 비핵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일 수도 있다는 쪽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어제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반도체 얘기죠. 지금 현재 국내 수출에서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1월 달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1월 달 기준으로 수출이 한 507억 달러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서 반도체가 한 100억 달러가 좀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20%가 넘는 수준을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 20%가 넘는 수준의 수출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만약에 나머지 쪽을 빼게 되면 이제 400억 달러 정도죠. 이 400억 달러 가지고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쪽인데 400억 달러도 조선부터 중화학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400억 달러마저도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래도 수출로 버티고 왔는데 반도체 쪽으로 버티고 왔는데 이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는 아이고 이제 수출마저도 흔들리는구나 라는 시각이 나오게 되면 내년은 고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디램이나 이 고정거래 가격 자체도 벌써 9월 달에 저희가 많이 보는 DDR4 8기가 같은 경우는 9.31달러에서 8.8달러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거의 두세 달 만에 1달러 이상 하락한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반도체를 바라보기에는 그래도 좀 경착륙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약간 어떤 속도를 좀 줄이면서 나오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빠릅니다. 가격 하락 속도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눈높이가 지금보다는 많이 낮아지는 상황으로 나오겠죠. 그런 영향들도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악재만 쭉 나열했습니다. 시장 분위기 안 좋은데 저 사람은 악재 얘기만 하고 있네? 기분 나쁘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제가 차트 하나만 딱 보여드리면서 시장 상황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이게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 코스피와 PBR 밴드라는 차트인데요. 이 흐름을 보면서 앵커님은 딱 무슨 생각이 느껴지시나요? 많이 빠졌다. 네. 많이 빠졌다. 그만큼, 상황을 봤었을 때 여기서 PBR 밴드다 보니까, 어떤 지금 주당 순자산과 관련된 쪽으로, 즉, 실적이 아니라 자산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저 차트에서 표시되는 빨간색 점의 흐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2008년도에서 2009년, 그리고 2015년도에서 2016년 정도. 그러니까 즉, 시장이 급하게 하락하면서 눈높이가 빠르게 낮아졌던 부분들이죠. 네. 이런 상황들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가치 투자 아니면 좀 저평가에 대해서는 나는 여기서는 강하게 투자한다라고 하는 가치 투자 모멘텀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시장이 별 변수만 없다면은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주식을 사서 보유해도 충분히 앞으로 어떤 외풍이 불어도 나는 버텨나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부분들에 대한 투자 흐름들의 모멘텀이 저런 차트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거래되던 시장들이 어떤 여러 가지 외부 변수 때문에 급하게 하락했다. 이런 어떤 급하게 밀려서 충분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중기 매수 타이밍입니다. 가치 투자는 이런 차트만 보게 되면은 일단 매수라고 부르짖을 수 있을 만한 강한 모멘텀의 욕구를 보여주는 상황들이죠. 근데 왜 이런 상황들인데 사람들이 주식을 안 살까요? 그게 가장 큰 고민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국내 시장은 상당히 쌉니다. 네. 이것저것 다 비교해봐도 대표적으로 앞서 이제 PBR 같은 경우는 0.9배 이하로 나오는 수준으로 보여졌었을 때 2011년도 이후 최저고요. 그리고 또 PER 기준, 그러니까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8배 정도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의 최저 수준입니다. 그런 어떤 최저란 단어가 참 여러 가지 쓰일 수 있을 만큼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흐름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화가
싼데 앞으로 더 싸질지 모르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 담보하고 있다라는 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내년을 계속 바라보고 있겠죠.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내년에 기업 실적들은 지금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나오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경제지표 관련돼서도 지금 국내 경제지표 이번 하반기부터 계속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모멘텀들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충분히 싼데 앞으로 더 싸질지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이 명제다 보니까 이런 상황 쪽에서의 시장 흐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무조건 싸니까 들어가기는 못한다고 좀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 흐름들을 바라봤을 때는 일단 좀 제약적인 요인들이 많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시장 흐름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대표님께서 직접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시장이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싼데 더 싸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불거져 있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 관계에 대한 우려도 짙은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넷마블이 1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최대 매도폭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원래 신작 나오고 나서는 조금 하락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홀딩이 될까요? 솔직히 게이머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신작 나오는 게 상당히 좋죠. 네. 혹시 게임 한 게임 하십니까? 게임은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없네요. 아니, 그래도 방송 잘 하시잖아요. 네. 이쁘시고 방송 잘 하시면 됐죠, 뭐. 네. 저도, 블레이드 앤 소울 예전에 PC 게임에서도 좀 한번 해봤었고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주식을 하려다 보니까 게임사를 분석하려면은 당연히 한 번쯤 접속하고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빠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당연히, 12시를 기해서 이제 오픈을 하다 보니까 미리 사전 등록까지 했고요. 그래서, 네. 다운을 받아봐서 게임을 직접 하다 보니까, 네. 어떻던가요? 네, 좋습니다. 네.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특히 이제, 보통 이제 PC 환경에서 구현됐던 환경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까지 드려도 모르겠는데, 네. 캐릭터가 이제 점프를 합니다. 네. 점프해서 이제 날르거든요. 네. 이런 얘기 드려도 될까요? 네. 나름 이런 어떤 자세한 구현들 네. 같은 경우도 모바일에서 네. 그렇게 이제 구현할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좋고 이제 그래픽이나 여러 가지는 참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난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사람들의 표정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게 다 살아있다라고 봤었을 때 변화는 참 게임 잘 만들었다라는 쪽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주가는 별개죠. 특히 주식을 하는 그 큰 손들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가들도 직접 게임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지금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안 나온다는 게 조금 아쉬운 상황들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게임주도 큰 틀로 봤을 때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물론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온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화가 개봉한다. 그리고 또 새로운 뮤지션이 음원을 출시한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을 때는 항상 그때를 앞두고 기대감이 먼저 생기기 시작하죠. 네. 그 노래 좋더라. 그 영화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한번 기대감이 나오다가 한번 이제 딱 공개를 한 이후부터는 눈치를 보게 되죠. 저게 진짜 잘 될까? 기대만큼 좀 잘 될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재료 노출이 되는 어떤 변화 쪽에서의 흐름들이라든가 또 하나 이제 신작을 출시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주들은 일단 좀 흔들립니다. 예전에 NC소프트가 지금 리니지2 발표했을 때 리니지2 레볼루션 뭐 이런 것 발표했을 때도 좀 흔들림이, 릴리지 M이었었죠. 예, 출시 전날부터 밀렸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다가,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같은 경우도 출시한 다음날 이틀 동안 또 급하게 밀렸었죠. 이런 부분들 봤었을 때, 솔직히 주가는, 당일 정도 선방했으면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쪽으로 바라봤는데, 어제는 또 시장 분위기도 안 좋다 보니까 급하게 또 밀려가더라고요. 네. 게다가 또, 당일 중에 어떤 매출들, 특히, 지금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떤 일주일간의 매출을 종합적으로 집계하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
이때쯤에 순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애플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바로 집계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리니지 2 레볼루션은 출시한 지 9시간 만에 이 iOS 그러니까 즉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를 했고요. 거기다가 리니지 M은 출시 7시간 만에 매출액 1위를 했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불소죠.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는 2위 정도밖에 못 됐다라고 하는 약간 부담감들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만 드리게 되면요. 출시한 다음에 이제 매출액을 상당히 많이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들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2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억 이상까지 일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나 아니면 이제 흥행하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20억을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10억대에서 20억대로 일매출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초기인데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초기다 보니까 사전 예약자 수 지금 400만 명 정도로 등록이 되면서 기존에 가장 높았다고 하는 340만 명, 특히 리니지 2 레볼루션이었죠. 이쪽보다도 상당히 많다고 평가를 했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좀 고민하게 되겠죠. 그러면 주가가 아마 본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한 일매출 20억대는 한 3개월 정도는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보시면서 그 정도 수치만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올해 기다렸던 신작이 성공했고 내년에 대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될 겁니다. 그 기점을 일단 다음 주 정도쯤에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저희 입장으로는 애플보다는 구글 플레이를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확인이 되려면은 일단 지금은 약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서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 이 시간쯤에는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면서 일단 일매출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아직 뭐 내년에 대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게임들은 일단 뒤로 하고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황 쪽에서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NC소프트는 추세적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한 이틀 동안 좀 흔들렸습니다. 근데 지금 넷마블 분위기를 보는 거죠. 우리도 내년에 한 5종 정도 모바일 게임을 출시할 걸로 하고 있는데 넷마블이 만약에 별로 반응이 안 좋다. 그러면 좀 떨고 있겠죠. 긴장을 하고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일단 넷마블과 비슷하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보시되 만약에 게임주 관련돼서 그래도 한번 내년 기대감과 여러 가지 흐름들을 베팅해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NC소프트를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지금 시점 쪽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매출 데이터를 잘 확인하면서 종목에 좀 접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3주밖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의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성장하는 업체가 줄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또 성장주가 더욱더 크게 빛을 발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다 말씀드렸는데요. 네. 일본에서 질문을 말씀드리다가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드리게 되면 내년 장세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 참 좀 다사다난했다가 아니라 내년도 다사다난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어떤 대표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저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 시장은 저성장을 지나서 이 저성장마저도 후퇴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감이 상당히 크게 지배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의 투자 전략. 그러면 어떻게 짜야 될까요? 어떻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에도 시장은 충분히 싼데 그래도 종목들이 싸다고 덥석 샀다가 더 싸지는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참 이도 가도 할 수 없는 이거 지금 사서 안 올라가면은 그냥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일단 상속세 나오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었을 때 그런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싸다란 부분들만으로 충분히 시장의 모멘텀을 가져가지는 못한다라는 게 가장 큰 명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치주나 이 저평가에 기반을 둬서 가치주를 매매하시는 분들도 약간 좀 머뭇머뭇거리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또 다른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반대쪽으로 보여지는 성장주죠. 그래서 이런 저성장 시대에 그래도
나는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그래도 작년보다 실적이 좋았고 한 2, 3년 전부터 꾸준히 실적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성장주 쪽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게다가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게 되면 지금보다 또 1년, 2년 후면 가면은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거론됐던 게 전기차, 뭐 2차 전지 이런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은 시장 흐름들이 계속 성장할 거니까 성장 초입에는 당연히 주가가 비싸도 된다라고 좀 너그럽게 봐주죠.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가도 된다라는 쪽으로 너그럽게 봐주다가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크고 흔들리게 되면은 아무리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저 상태면은 너무 비싼 게 아니야? 그러니까 즉 성장에 대해서 너무 프리미엄을 많이 준 게 아니야? 그러면서 시장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죠. 그러면은 그런 종목마저도 못 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즉 성장의 보통 덫이라고 표현하는. 즉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졌던 부분들을 일단 그를 그대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 또 이 부분 또한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나오긴 좀 힘들겠죠.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올해 시장 흐름들과 같이 비교를 해서 좀 섹터 동향들을 본다고 한다면요. 올해 시장이 선택한 스타일? 뭐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된 차트 흐름을 잠깐 한번 보신다고 한다면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올해 어떤 여러 가지 섹터들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들은 이게 파란색입니다. 아쉽게도. 위쪽에서 움직여서 올해 그래도 시장이 네. 강했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 모르겠는데 다 파란색입니다. 그만큼 올해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 한, 우측에서 한 반을 지난 흐름들 쪽에서 코스피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14.3. 참 초라하죠. 네. 네. 이런 성적표를 냈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적어도 코스피보다 선전했다 아니었다라고 하는 섹터들이 갈리는 상황들이 이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가치 섹터는 코스피보다도 더 못했습니다. 지금 점선으로 나오고 있죠. 오른쪽에 위치한 점선에 가치가 나오고 있고, 가치 관련된 쪽으로 투자했을 때는 코스피보다 오래 못했다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고, 네. 상대적으로 성장주 쪽은 그나마 코스피보다 서너 계단 위쪽입니다. 네. 근데 또 마이너스네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올해 그래도 가장 선전한 섹터는 뭐냐라고 봤을 때, 앞서 실적 성장주라고 하는 쪽으로 표현된 부분이 그나마 하락폭이 좀 적었다. 그나마 선전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 성장 쪽의 시장은 그래도 바라봤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로 봤었을 때, 일단 과거 데이터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아무리 좀 위축되고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기업들을 바라보고 주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성장이었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을 하실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시장 흐름들을 대응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성장마저도 시장이 불확실성이 증폭되게 되면은 고점 좀 잘 올라가다가도 한 번씩 풀썩풀썩 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차익 매물의 근본이 될 수도 있다는 쪽도 같이 염두를 하시면서 지금 흐름을 맞추게 되면은 맘 놓고 시장 흐름들을 대응할 때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올해 하반기 내내 강조드렸던 것들이 현금 아끼자는 전략이었고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약간 방어적 포트폴리오도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 흐름을 봤을 때 실적 성장주가 그래도 긍정적이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냉각된 거 생각해 보면은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새벽 사이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3에서 8cm가량 많은 양이 내려 쌓이겠고요. 서쪽 내륙으로는 2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하루 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낮에도 종일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전주 영하 1도, 대구 0도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니까요. 나서실 때 옷차림 든든히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강력한 추위가 이어지면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대전 청주 영하 2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는 종일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강릉은 한낮에 0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전라도와 제주도는 눈이 내리면서 낮 동안 전주 영하 1도, 광주, 대구 0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고요. 특히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물결이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 영하 11도에 낮 기온 영하 3도를 보이겠고요. 주말 동안 수도관 동파 사고 등 추위로 인해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